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65 박순희 님이 아들 가게에 갔다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새로 들어온 알바가 손님들한테 한 말과 행동 정말 기막힙니다. 박순희 님 큰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 손님들한테 아니 순희 씨한테까지 한 말과 행동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주방 가서 직접 말하세요.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영어 모르세요? 그냥 나가세요. 네, 맞아요. 진짜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도 6살 아이 앞에서, 그리고 연세 지긋하신 할아버지한테. 순희 씨가 65년을 살면서 이런 무례한 사람은 정말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과연 이 불량 알바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순희 님이 직접 겪은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저는 박순희라고 하고요. 올해 65이에요. 남편을 20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두 아들 모두 반듯하게 키운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큰아들 민수는 올해 40이고 작은아들 민호는 36이에요.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큰아들 민수는 3년 전부터 샤브샤브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사업을 해서 괜찮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이 하늘나라에 간 후에 제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아들들은 안정적인 길을 걸어주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엄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돈으로 도와주기로 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고 민수도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제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민수가 정말 성실하고 꼼꼼하게 했어요. 음식 맛도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2년 차부터는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3년 차인 지금은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어요. 저도 정말 뿌듯했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하지만 손님이 많아지면서 민수 혼자서는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알바생을 뽑았죠.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외모도 준수한 재훈이라는 남자였어요. 민수가 저한테 엄마, 새 알바 뽑았어요. 나이도 좀 있고 경력도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네 했어요. 이전 학생 알바보다는 나이도 있고 뭔가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그날 알게 됐죠.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민수네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창문으로 보니까 손님이 꽤 많더라고요. 오늘도 장사 잘 되나 보네.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그래서 잠시 창밖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홀에서는 재훈 씨가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테이블을 닦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성의가 없어 보였어요. 물수건으로 대충대충 훑고 컵이나 그릇도 아무렇게나 올려놓고. 아직 적응 중인가?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새로운 일이니까 서툴 수도 있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손님들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뭔가 불친절해 보였어요. 주문을 받을 때도 무뚝뚝하고 음식을 가져다 줄 때도 그냥 탁 놓고 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나서기는 뭐하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어린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아이였어요.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자리에 앉더니 김치찌개 하나, 계란말이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아이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엄마, 너무 매워요. 하고 울상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재훈 씨를 불렀어요. 저기요, 죄송한데 아이가 너무 매워하는데 혹시 소스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정중하게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재훈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짜증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주방 가서 직접 말하세요. 귀찮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그 엄마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아이가 무서워서 엄마 뒤로 숨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그런 말을 한 게 맞더라고요. 그 엄마는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참으시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니까 괜한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아이는 김치찌개를 거의 먹지도 못하고 계속 맵다고 하면서 그 가족은 음식값만 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고, 저 어린 아이가 얼마나 맵겠어. 소스 하나 달라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난 건 손님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귀찮게 하지 말라고? 손님이 뭔 말을 못하나? 하지만 아직도 제가 직접 들어가기는 망설여졌어요. 괜히 아들 일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그런데 10분쯤 지나니까 이번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80세 정도 되어 보이시는 허리가 좀 굽으셔서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조심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시더니 재훈 씨를 부르셨어요. 젊은이, 여기서 점심 먹을 수 있나요? 정말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시계를 보니까 오후 3시쯤이었어요. 확실히 점심시간은 지난 시간이긴 했죠. 그런데 재훈 씨의 대답을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쉬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문제였어요. 영어 모르세요? 브레이크 타임이라니까요. 쉬는 시간이니까 그냥 나가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혈압이 확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당황하셨어요. 아, 그럼 언제부터 다시 하나요? 정말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보셨는데 재훈이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아, 그럼 나중에 올게요.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난 건 재훈이가 할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중얼거렸는지 아세요? 요즘 노인네들 진짜.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나이 드신 분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다니. 저도 65세잖아요. 그 할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죠. 그분을 보는 게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재훈 씨가 카운터에 기대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말을 걸었어요. 재훈 씨가 고개를 들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기 지금 식사 가능한가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한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영어 모르세요? 쉬는 시간이니까 그냥 나가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뭐가 문제인데요? 지금 쉬는 시간이라고 말해드렸잖아요. 쉬는 시간이라고 해도 손님한테는 정중하게 말해야지. 그리고 영어 모른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진짜 귀찮네 할머니.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나가세요. 이 시점에서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했어? 네, 나가세요. 젊은 사람들 오는데 왜 와서 분위기 깨요? 저는 65년을 살면서 이런 무례한 사람은 정말 처음 봤어요. 바로 그때 주방에서 민수가 나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민수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재훈 씨의 태도가 정말 순식간에 180도 바뀌더라고요. 사장님 어머니셨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굽신굽신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 어서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제가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봤어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민수야, 네, 엄마. 이 사람이 손님들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너 아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제가 본 모든 걸 말해줬어요. 아까 어린아이 엄마한테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와서 점심 되냐고 물어보니까 영어 모르냐면서 나가라고 했다고. 민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나가라고 했어. 젊은 사람들 오는데 왜 와서 분위기 깨냐고. 바로 그때 구석자리에 앉아 계시던 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장님,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다 봤어요. 정말 저런 식으로 말했어요. 특히 어린아이한테 저도 보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도 거들어 주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할아버지한테도 정말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보기가 안 좋았어요. 재훈 씨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재훈 씨는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민수가 정말 화가 났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재훈 씨, 당신 지금까지 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게 제가 좀 피곤해서. 피곤하면 손님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엄마한테까지 나가라고 했다고요? 민수는 정말 분노했어요. 저도 아들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오랜만에 봤어요. 민수는 참지 않았어요. 재훈 씨, 죄송하지만 오늘로 그만두세요.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사과할게요.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랑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안 됩니다. 당장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재훈이는 결국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면서도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요즘 사장들이 직원을 뭘로 보는 거야? 손님이 뭐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고. 정말 끝까지 반성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재훈이가 나간 후 민수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일일이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깊이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한테까지 그런 무례한 짓을. 민수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저는 아들을 위로해줬어요. 그런 사람을 고용한 게 잘못이긴 하지만 내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며칠이 지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이 민수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사장님,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안 오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기분 나빠하셨어요. 몇 분은 다시는 안 온다고 하시기도 하고. 단골 손님 중 한 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 그 알바 때문에 우리도 불편했어요. 하지만 사장님한테 직접 말하기는 애매했거든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가게 오기가 꺼려졌어요. 또 민수가 온라인 리뷰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다고 해요. 최근 한 달 동안 올라온 나쁜 리뷰들이 거의 다 직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음식은 맛있는데 서빙하는 남자 직원 태도가 최악이에요. 나이 든 사람 무시하는 게 너무 심해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아이 데리고 갔는데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서 기분 나빴어요. 브레이크 타임이라면서 영어 모르냐고 하네요. 어이없어요. 민수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해요. 가게 평점이 4.5점에서 3.2점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행히 예전에 일하던 현우라는 학생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민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휴가 나왔는데 며칠 일할 수 있을까요?
용돈도 벌고 싶고. 민수는 정말 반가웠다고 해요. 현우가 다시 일을 시작하자마자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우는 정말 달랐어요. 손님들한테 항상 밝게 인사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더욱 정중하게 대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할아버지 오늘 추우시죠? 따뜻한 물부터 드릴게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함이 느껴졌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그 불친절한 직원 어디 갔어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한동안 안 왔었거든요. 이제 마음 편히 올 수 있겠네요.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여기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아이한테도 잘해주셔서 감동이에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온라인 리뷰였어요. 직원분이 바뀌었나 봐요. 정말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인사해 주시고 알바생도 정말 예의 바르네요. 할머니한테도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 데리고 갔는데 직원분이 아이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줘서 감동했어요. 가게 평점이 3.2점에서 4.8점까지 올라갔어요. 매출도 30% 이상 늘었다고 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들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참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뻔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면 민수 가게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계속 손님들이 떠나가고 평판도 나빠지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직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재훈 씨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가게 전체가 망할 뻔했잖아요. 민수도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다고 해요. 이제 새 직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서비스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손님은 우리 가게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이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 손님들에게는 더욱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다시 교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훈 씨는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민수 가게에서 나간 후에 다른 식당에서도 일해봤대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본인의 성격과 태도 문제라는 걸 다른 사장들도 금방 알아차리니까요. 한 번은 치킨집에서 일했는데 거기서도 손님한테 무례하게 굴어서 일주일 만에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똑같더라고요. 이제 가게에 가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손님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 직원들이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 이런 게 진짜 성공이 아닐까 싶어요. 매출이나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기분 좋게 다녀가시는 게 가장 뿌듯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식당이나 가게에서 불친절한 직원 때문에 기분 나빴던 적. 그런 일을 당하시면 참지만 마시고 사장님께 말씀드리세요. 사장님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민수처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가게나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직원을 뽑을 때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실력은 가르칠 수 있어도 인성은 바꾸기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른이든 아이든 사장이든 직원이든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